안녕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솔리드웍스에 대한 시작 부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실행할 때 여러분들은 교재를 잘 따라 참고해서 보시면 각각의 교재의 구성이 따라하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보다 배울 수 있고, 쉽게 따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본인의 실력이 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솔리드웍스 실행 화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방법 1, 2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 1에서는 실제로 솔리드웍스를 실행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윈도우의 시작에 모든 프로그램 안에 솔리드웍스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시키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해서 실행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의 초기 화면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윈도우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탕화면에서 솔리드웍스 2012라고 하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 초기 화면이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들은 솔리드웍스 내에서 같은 실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맨 처음에 솔리드웍스 방법 1, 2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시킨 솔리드웍스 화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배울 때는 메뉴의 구성이라든지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명령어들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초보 단계에서 선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 실행을 시키면 솔리드웍스 아이콘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위쪽에 보시면 명령어에 대한 단축 아이콘들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솔리드웍스의 메뉴를 보여주게 하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솔리드웍스 초기 실행 상단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 있는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파일, 보기, 도구, 도움말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메뉴를 나타내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메뉴가 항상 떠 있기를 원하는 사용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마우스 커서를 화살표 모양으로 갖다 놓고 맨 끝쪽에 보시면 여기 핀 모양의 아이콘이 보일 것입니다. 이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현재는 가로로 누워 있어서 핀을 꽂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클릭을 하게 되면 핀이 메모장을 꽂듯이 꽂은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로 바뀌게 되면 메뉴가 항상 여러분들이 커서를 갖다 놓지 않더라도 이 한글 메뉴, 파일, 보기, 도구, 도움말 이런 메뉴들이 항상 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핀을 다시 해제를 시키면 역시 앞 단계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다시 바뀌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뉴를 보여주게 하는 방법, 이렇게 메뉴를 보여주게 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메뉴를 항상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핀을 누른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제
솔리드웍스의 초기 화면이라고 하는 새 문서를 열어서 보겠습니다. 새 문서를 여는 방법에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 보시면 여기에 파일 명령에 새 파일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파일에 새 파일을 누르면 이렇게 솔리드웍스 새 문서라는 작업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에 해당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메뉴 상단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아이콘의 모양을 잘 보시면 아까 파일에 새 파일에 나와 있던 아이콘 모양과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동일한 아이콘을 가지고 클릭을 했을 때 나타난 화면이나 아까 파일 명령을 통해서 새 파일을 눌렀던 화면이 동일하다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웍스 새 문서를 여는 방법,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으로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이 파일 명령에 보시면 아이콘 옆에 새 파일이라고 떠 있고 컨트롤 플러스 N이라고 떠 있는 단축키 모양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컨트롤 N을 누르면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컨트롤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것은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N 코드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의 새 문서 화면이 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방법은 파일에 새 파일을 여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문서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일의 단축키인 컨트롤 N을 눌러서 실행시키는 방법,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보시면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일에 새 파일을 눌러도 되고, 아이콘을 클릭해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를 눌러서 확인해서 실행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도 여러분들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시키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솔리드웍스 새 문서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크게 두 개의 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템플릿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두 개의 창으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템플릿이든 튜토리얼이든 똑같은 화면이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새 문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앞서서 여기 나와 있는 초보, 확인 이런 버튼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기 화면에서 여기에 초보를 클릭하게 되면 방금 여러분들이 봤던 파트, 어셈블리, 도면이라고 하는 아이콘들이 큰 아이콘 형태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고급이로 바뀌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파트, 어셈블리, 도면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작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보라고 했을 때 초보라고 누르셔도 되고, 고급을 놓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도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초급어와 고급의 키에 대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여기에
솔리드웍스에서는 보다 사용자들한테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도움말이 커서가 위치되는 형태를 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서를 이렇게 첫 번째 아이콘을 놓게 되면 큰 아이콘으로 바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목록이라고 뜨고 세 번째는 상세 목록이라고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 큰 아이콘으로 클릭되어 있을 때 보셔진 세 문서에 있는 아이콘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아이콘으로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파트 어셈블리 도면이 보시는 아이콘 크기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목록이라고 표시하게 되면 파트 어셈블리 도면 똑같은 아이콘이 어떤 목록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 목록을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목록에다가 크기나 수정된 날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초보자일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선정되어 있는 큰 아이콘을 설정해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제 각각에 대한 파트 어셈블리 도면이라고 하는 아이콘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모델링을 수행을 할 때 단일 설계 파트를 구현할 수 있는 작업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는 크게 3개의 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파트 작업창, 어셈블리 작업창, 도면 창으로 나타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교재 1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파트, 어셈블리, 도면이라고 하는 이 3개의 창에 대한 설명을 표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파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델링을 수행을 할 때 단일 부품을 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파트 창에서는 그래서 오로지 단일 부품, 하나의 부품을 모델링할 때 쓸 수 있는 작업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셈블리라고 하는 작업창은 뭐냐면 파트 창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개의 구성 부품을 어셈블리라고 하는 작업창에서 불러들여서 내가 필요한 조립 과정을 작업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어셈블리, 즉 조립할 수 있는 작업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면이라고 나와 있는 아이콘 모양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계재료에서 배웠던 투상법에 나와 있는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즉 삼각법 같은 형태로 도면에 아이콘이 나타나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솔리드웍스가 프로그래밍 구성이 즉 삼각법의 기초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파트나 어셈블리를 통해서 작업한 파일들을 도면창에서 손쉽게 도면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초보의 창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고급 창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초보, 고급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와 따라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실제로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솔리드웍스를 비롯해서 기본적인 3D CAD 프로그램인 유지나 즉 NX, 유지, 그 다음에 카티아, 솔리드 엣지, 시마트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3D CAD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연습을 통해서 본인이 이 모델링 스킬을 빨리 느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절대 동영상 강의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교재, 동영상 교재 역시 모든 내용의 구성이 따라하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 캡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교재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또는 스케치 작업을 하면서 또 모델링을 생성하고 본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듣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복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마친 후에는 솔리드웍스의 초급을 뛰어넘어선 중급까지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수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동영상을 꼭 들으시면서 따라 하시고 다시 교재를 통해서 반복해 보시고 이렇게 한 모델에 대해서 또는 한 명령어에 대해서 3번 이상을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게 되면 보다 빠른 숙지와 보다 숙달된 연습을 여러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솔리드웍스의 초보와 고급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 이제 파트 창을 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트 창을 여는 방법은 크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첫 번째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법 1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문서 아이콘을 클릭.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다 보면 교재 아이콘 옆에 숫자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을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서를 제가 나름대로 매겨놔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따라하라는 그 방법 순서를 적어 놓은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혹 놓치더라도 교재 부분에 나와 있는 숫자를 잘 보시면 숫자를 따라서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을 것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교재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파트 작업창 열기 첫 번째 방법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문서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솔리드웍스 새 문서라고 하는 작업창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파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근데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초보자이기 때문에 요거를 초보자 아이콘을 바꿔놓고 이렇게 파트에 나와 있는 파트 아이콘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확인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솔리드웍스의 파트 작업창이 나와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된 파트 작업창이 열리게 되는데 이런 파트 작업창에 있는 화면의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맨 위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 솔리드웍스 아이콘 파일 도구 도움말 맨 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 교재 18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표준 메뉴 도구라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솔리드웍스 파트 창은 크게 왼쪽의 프레임과 오른쪽 프레임으로 두 가지 창으로 나와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 프레임을 보시면 이 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 아랫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줄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마우스 커서를 잘 갖다 놓게 되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는 요 바 형태를 뭐라 그러냐면 롤백 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롤백 바에 대한 기능은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메뉴를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명령어 탭 중에 피처, 스케치, 계산, 딤, 엑스포트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피처 명령어, 스케치 명령어, 계산 명령어, 치수를 집어넣는 치수 명령어로 열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명령어 피처, 스케치, 계산, 딤, 엑스포트 나와 있는 요 창에 있는 이름을 우리가 솔리드웍스에는 커맨드 매니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교재에 보시면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재를 보시면 이 윗부분이 커맨드 매니저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왼쪽 창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델링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창이 되겠습니다. 그 작업창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나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빠른 보기 도구 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보기 도구 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 프레임 창 옆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 아이콘의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작업창 도구 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18페이지의 작업창하고 제 작업창이랑 약간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뒷부분에서 설명할 내용인데, 지금 나왔으니까 미리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명령어 아이콘의 모양하고 윗부분에 있는 아이콘 모양이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스케치 아이콘하고 옆부분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스케치 아이콘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명령어인데 여러분들이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시다 보면 윗부분에 나와 있는 커맨드 매니저가 편하신 부분도 있고, 저와 같이 왼쪽과 오른쪽에 도구 모음을 나타나게 해서 작업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 사용하니까 이분은 잘 모르겠으니까 이분을 요 도구 모음, 즉 여러 개의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는 도구 모음, 툴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툴바를 잠깐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빈 커맨드 매니저 왼쪽에 빈 곳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 뒷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피처와 오른쪽에 눌러서 스케치를 해제를 하시면,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스케치를 해제를 하고 피처를 해제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재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작업창이랑 동일한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나오니까 다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 안 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파일, 편집, 보기, 삽입, 도구 이렇게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그 해당한 명령어들이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열거가 되면서 밑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내가 편집, 파일, 보기, 삽입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위치했을 때 나타나는 아랫방향으로 나타나는 이 명령어를 우리가 보통 풀다운 메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캐드에서도 역시 이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파일, 편집, 보기, 삽입 이렇게 누르게 되면 아랫방향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풀다운 메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18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그럼 교재 19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 왼쪽 프레임에 나와 있는 위에 아이콘 모양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보시면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라고 설명이 뜨고, 두 번째 아이콘 누르게 되면 프로퍼티 매니저라는 게 뜹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컨피그레이션 매니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딤 엑스퍼트 매니저, 이렇게 구성이 된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설명드린 이 하얀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또는 그래픽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솔리드웍스를 사용할 수 있는 메인 작업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토캐드에서 보셨던 마찬가지로 이렇게 좌표계 아이콘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19페이지에 보시면 도구 모음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도구 모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구 모음, 즉 도구 툴바를, 도구 모음을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 얘기하면 툴바라고 얘기하는데,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명령어를 모아놓은 걸 도구 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툴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툴바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포함하고 있는 걸 툴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에 하나하나 아이콘들이 결국 하나하나의 서로 각기 다른 명령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요 피처 명령어에 대한 부분이 아이콘들이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케치 툴바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 아이콘, 그 다음에 딤 엑스포트, 이런 여러 개의 기능들이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페이지 바로 나와 있는 교재를 보시면 오피스 도구 모음이 나와 있는데, 교재에는 이 화면에는 오피스 도구 모음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그럼 여기에서 오피스 도구 모음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피처, 스케치, 계산, 딤, 엑스포트에 대한 아이콘을 클릭한 상태에서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선택되어 있던 피처, 스케치, 계산, 엑스포트, 렌더링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생성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곡면을 선택하거나 또는 판금을 선택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곡면과 판금이 나와 있는 명령어 툴바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툴바를 보여지게 하는 기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따라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교재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가 저랑 같이 설명했던 파트 도구 모음을 추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라 여러분들한테 보다 많은 부분 이야기보다 솔리드웍스의 처음 구동을 실행하는 방법, 화면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간략히 저랑 같이 따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기본적인 솔리드웍스의 명령어, 그 다음에 그 기타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